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다한증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한증이요. 일단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땀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보통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땀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 이제 부위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오장육부와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땀 나는 부위 뭐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한방에서는 땀은 예, 혈지여다. 그래서 예, 혈액의 찌꺼기다. 찌꺼기라고 합니다. 분비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혈액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한증은 근데 왜 생기는 거예요? 원래 땀이라는 것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무한증 환자도 있습니다. 땀이 잘 안 나는. 예, 땀이 아예 없는. 근데 사람이 땀을 아예 안 흘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신에서 땀이 안 나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케이스들도 왕왕 보고되고 그래요?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한 부위에 땀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뭐 주부습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거든요. 땀이 너무 없어서 갈라지고 터지는 그것이 왜 일어나냐면 예. 피부의 습도를 유지하는 데 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한증은 반대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땀을 내보내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 몸이 생각할 때 내 몸에 열이 남으면 잉여의 열이 남으면 즉 몸에서 발산이 되지 않으면 발산을 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열이 있으면 그 열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위로 나가야 되고 예. 그리고 폐에 열이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위로 나가야 되고 하는 예. 과정에서 예. 그 현상이 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보통 땀이라는 게 원래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받지 정상적인 않나요? 경우 정상적이라면 여름에 많이 나고 겨울엔 좀 덜 나고. 네. 근데 이런 다한증이나 무한증,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다한증이니까 네. 다한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안 받으시는 부류가 있고 받으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그래요. 예. 그 계절과 상관없이 추운 겨울에도 잘 생기는데 예. 여름이라고 그닥 늘지 않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땀이 별로 없다가도 여름에 너무 폭발적으로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한증의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요. 지금 예. 이제 겨울인데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에도 이 다한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다한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때 예. 보통 여름에 내가 땀이 이게 많이 나는 건지 덜 나는 건지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자가진단이 좀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어떻게 자가진단을 합니까? 자가진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에 나느냐입니다. 겨울에 나느냐. 그렇습니다. 다한증 자가진단의 가장 기초는 예. 내가 불편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땀을 낼 상황인데 나는 경우라면 괜찮겠고 땀을 낼 상황이 아닌데 나온다면 다한증인데 가벼운 다한증은 치료할 필요가 없겠고요. 생활이 불편하면 치료할 정도의 다한증이다. 다한증에서 확연하게 다한증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쓸데없이 나오는 땀, 피디님 말씀대로 겨울에 나는 땀, 음식을 물만 마셨는데 나는 땀, 네, 긴장도 안 하고 손만 어디 이렇게 손잡이 잡았는데 나는 땀, 이렇게 필요 없는 상황에서 나는 땀이 이제 자가진단 기준이고 겨울에 유독 흘린다면 100% 다한증이실 그래요.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불편할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흔히 보면은 주변에서 땀 많이 흘리는 분들 보면 약간 뭐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먹으면서 막 계속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고 예. 또 왜 그 곁땀이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땀이 유독 많이 차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다한증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다한증입니다. 다한증이에요. 인데 이제 한방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장육부와 관련돼서 나눈다 했는데 예. 부위별로 또 나누게 되죠. 아.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예. 이마에서만 나는 땀은 어떤 이유, 또 머릿속, 두피에서 나는 땀, 음. 몸의 반쪽에서 나는 땀, 음. 손발에서만 나는 땀, 이런 식으로 땀의 부위에 따라서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위에 따라서 원인도 다양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에 따라서 원인 증상. 예. 예. 결국은 이제 몸에 열이 있어서 예. 나는 땀을 한방에서는 실증, 실증. 예, 실하다, 음.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몸에 열이 없는데도 나는 땀, 허증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공의 힘이 약해서 예. 풀어져서 예. 열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쉽게 나가는 것은 허증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몸에 열이 많아서 나는 분들 중에 머리 쪽에 나는 경우가 이제 그 열이 많으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반대로 허증인데 머리에서 많이 나는 분들은 한방에서 신허하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아. 예, 머릿속에서 땀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아, 그래요? 머릿속에서요? 예, 그렇게 두 한증도 허와 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다른 부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중에서 겨드랑이 땀은 우리 그 싸이라고 하죠, 그 가수 그분 대표적인데 예, 예능 프로에서 한번 공개가 돼서 예, 예, 화제가 됐죠. 그럴 예. 때 땀은 많이 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냄새가 원래 많이 나나요, 보통? 아, 그것이 이제 어느 땀구멍에서 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그게 또 이제 한글로는 소환선, 이제 예. 에크린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포크린이라 해서 대한선 이렇게 나누는데 예. 대한선은 피지에서부터 올라오는 땀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름에 섞였다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있죠. 이게 세균과 반응해서 일종의 부패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냄새가 나는데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그 소환선, 그러니까 대한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더라도 액취증이 없는 민족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그 싸이가 예능처럼 땀을 예. 흘렸을 때도 예. 외국인이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랬을 때 굉장한 악취를 풍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양인들과 다르게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이 특히 안 납니까? 예, 냄새가 덜 납니다. 아. 그래서 유독 깨끗한 민족, 냄새 예. 안 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이거는 약간 국뽕 같은 건데 예. 진화가 더 많이 된 거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샤워를 더 많이 해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 한국인의 샤워 횟수도 훨씬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샤워를 많이 하는 걸로 예, 깔끔하고 저도 알고 깨끗한 있어서. 민족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어디서 냄새만 난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특히.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좀 이제 좀 치료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한증으로 일단은 먼저 악취 얘기하신 김에 네.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예.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즘은 참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긴 알고 있는데. 예. 이점은 아무래도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예. 자꾸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땀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 땀이 나와서 세균과 반응을 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자마자 닦아주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자주 닦아주고 또 닦았을 때 바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건조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비 파우더 같은 아, 베이비 파우더요. 예, 건강에 해가 없는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것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땀 닦고 바로 약간 묻혀주고 그러면은 땀 나는 시간을 길게 미룰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부패하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냄새가 덜 하겠죠. 그래서 자주 닦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열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 일단은 자주 닦아주는 걸로. 네. 예. 그러면 일단 약간 그런 부분들 그 긴장을 해서 나는 식은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방이나 치료를 좀 하면 좋을까요? 한방에서는 칠정이라고 하고요. 예. 칠정이란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제 희노우사 우공경 그래서 이제 여러 감정
감정이 너무 극도로 올라갔을 때 나타난다. 다른 말로 요새 말로 스트레스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양방의학적으로 본다면 자율신경계가 실조가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한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다한증 환자는 혈관이 좁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혈관이 좁기 때문에 많은 양을 분출해야 되는 거죠. 땀을 빼기 위해서 열을 방출하는데 혈관이 넓다면 조금 빠져도 열이 확 빠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좁은데 그것을 더욱 교감신경이 그 촉발시키고 그리고 심장 박동도 빠르게 하고 이것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교감신경의 반응인데 그것이 바로 땀을 유발하게 하고요. 그럴 때 스트레스에 의한 땀은 주로 손발땀, 수족 다한증, 손에 땀 난다 나타나죠.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발이 사람 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뭔가 뇌가 긴장을 하고 예민한 상황이 됐을 때는 수족의 신경을 가장 먼저 자극하거든요. 거기에 연동해서 땀선이 열리면 손발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다한증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부위별로 일단 땀을 분류를 한 다음에 예. 허실을 따지고요. 이게 허인가 실인가? 실이면 내보내야죠. 예. 그럼 저희는 땀을 더 내게도 합니다. 음. 근데 허라면 막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무조건 보톡스를 맞거나 이런 걸 저희 한방에서는 권하지 않는데 이유는 허실 때문이고요. 아. 허실을 나눈 이후에는 이것이 오장육부 어디의 문제이냐. 아. 방금 제가 교감신경 예를 들어드린 부위는 스트레스라고 한 것은 한방에서는 예. 심장에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마음 심자죠. 그 스트레스. 그래서 심장의 열을 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위장에 열이 많아서 오는 경우는 매운 거 생각만 해도 땀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맵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위장에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 대사를 해야 소화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만 한 모금 먹어도 땀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위장의 열인지 또는 폐의 열인지 또는 신장의 열인지 이렇게 간의 열인지 술만 먹으면 땀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술 먹고 다음 날 땀 많이 흘리고 이런 분들은 간의 열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장까지 따졌다면 치료가 다 된 거죠. 간의 열을 끄고 간이 허해서 오면 간을 보강하고 땀 안 나게 하는 모공 강화약을 쓰고 하면 나름 됩니다만 대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자, 치료법 예방법 관련해서 2195번님께서 주신 문자 식이요법 같은 방법도 있습니까? 물론 있는데 이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부위별, 허실별, 오장별 종류가 많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실열, 몸에 열이 남는 분들이라면 매실이라든지 이렇게 차가운 것들, 그러니까 여름 과일 종류들이 대부분 몸의 열을 꺼주게 되고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면 돼지고기류가 열을 꺼주죠. 그런데 허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허해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럴 때 많이 먹는 것이 황기 또는 이제 인삼 같은 피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또한 이제 땀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합니다. 혹시 이게 지금 2195번님께서 땀샘 제거 수술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해결이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유전이 된 것 같다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전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유전율이 조금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요? 높지는 않지만 뭐 5% 정도라는 보고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 땀이 그 실열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 몸에서 나가야 될 열일 때 수술을 하면 그 열이 어디론가 나가야 되잖아요. 막아버렸어요. 그럼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손에서 안 나게 했더니 뭐 겨드랑이에서 나고 뺨에서 안 나게 했더니 목에서 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에도 정말 이 다한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 3부는